Stuck in my brain. 애니띵 노어입니다. 지난 5월 6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끝나고 생활 속 거리두기, 즉 생활방역으로 전환되었는데요. 요 며칠 이태원 클럽 사건으로 좀 시끌거리는데 정말이지 개인이 조심하지 않으면 마치 바람 불면 죽었다 살아나 불타오르는 잔불처럼 금세 또다시 활활 타오를 수 있다는 교훈을 주는 듯합니다. 우리 유튜브 구독자님들께서는 이 생활 속 거리두기 잘 하시리라 생각하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 규칙 잘 지키면서 그동안 미뤄뒀던 문화예술 정보를 전해드릴까 합니다. 오늘은 국립현대미술관 소식을 전해드리고 또 직접 미술관 모습도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생활 속 거리두기로의 전환에 따라서 그동안 휴관했던 미술관들이 다시금 재개관하고 있는데, 미술관은 불특정 다수의 대중이 찾는 만큼 안전수칙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현대미술관 측은 거리두기 관람이라는 안전수칙을 정해서 관람을 개시하게 된 것인데요. 이 거리두기 관람이라는 것은 관람 회차와 관람 인원을 한정해 놓고 국립현대미술관 홈페이지를 통해서 미리 사전 예약을 받은 후에 미술관 이용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미술관 입장 시에 열 감지 카메라와 체온계로 발열과 호흡기 증상을 체크하고요. 신분증을 미리 확인해둬서 질병 발병 시 발병자 추적을 원활하게 하도록 했고, 미술관 내 관람 시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손 소독제를 사용한 후에 입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거 말로만 하는 줄 알았는데 직접 예약하고 방문해 보니까 퍼펙트하다고나 해야 할까요? 꼭 공항 검색기에 통과하는 기분도 좀 들었습니다. 체크인하고 빨랑 면세점 가야. 다만 아쉬운 건 홈페이지였는데요. 전시 관람을 예약하기 위해서는 회원 가입을 해야 한다는 점과 회원 가입할 때 이메일 확인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 회원 가입 시에 제대로 알림창이 뜨지 않아서 회원 가입이 제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몇 번을 다시 반복해야 하는 일도 있었는데요. 요거는 제가 현대미술관에 전화해서 바로 잡아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약 신청하는 방법은요,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회원에 가입하시고요. 이메일로 확인 메일 오는지 확인하시고 확인 메일 클릭하셔서 인증하시고요. 그 절차를 다 끝낸 후에 로그인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메인 페이지에서 거리두기 관람 무료 재개관 클릭하고 들어가시게 되면 서울, 과천, 덕수궁 등의 원하시는 현대미술관 위치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그거 선택하고 들어가시면 작은 빨간 글씨로 예약하기라고 쓰여 있는데 그거 클릭하시면 됩니다. 코로나 확진자 접촉 여부, 해외 귀국 여부, 신천지 모임 여부 등을 확인하는 체크사항이 뜨게 되는데 이거 클릭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프로세스로 원하시는 날짜와 회차를 정하시면 되겠습니다. 한 회차당 100명이라는 한정 때문에 원하시는 회차가 조기 예약될 수 있으니까 요거는 잘 살펴보시면서 미리미리 예약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서울에 위치한 국립미술관 1전시실에서는 MMCA 소장품 하이라이트 2020 플러스장, 그리고 234 전시실에서는 수평의 축이라는 전시가 열리고 있습니다. 1전시실에서 열리는 소장품전은요, 1969년 국립현대미술관 설립 이래로 수집해온 약 10,000점의 작품 중에서 선별해서 시대별로 4부로 구성해 전시하고 있습니다. 일부 개항에서 해방까지는 일제강점기 동안 신미술의 등장 과정, 그리고 근대적인 시각문화가 발달하기 시작한 시기의 작품들을 다루고 있는데요. 고이동의 자화상, 오지오의 남양집, 김환기의 론도 등 한국 미술사의 획을 그은 작품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이 작품들을 보는 것만으로도 이 전시는 성공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듯합니다. 그리고 2부 정체성의 모색에서는 해방 후에서부터 한국전쟁이 발발할 때까지의 해방 공간과 한국전쟁기의 미술, 또 서서히 일본의 영향권에서 벗어나서 유럽과 미국의 미술 양식의 영향, 그리고 새로운 세대로의 전환과 발전을 다루고 있고, 그 유명한 박수곤, 이중서, 유영국의 작품을 보실 수 있습니다. 3부 세계와 함께에서는 1960년대부터 1970년대 급속한 경제 성장을 배경으로 탈국전, 추상조각의 전개, 전통 매체의 새로운 모색 등으로 국제미술계로 진입하는 한국미술을 다루고 있는데요. 백남준, 최말림, 천경자, 이건영, 박서보 작가의 작품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4부에서는 다원화와 글로벌리즘이라는 주제로 1980년대 이후 경제성장과 더불어 급격한 변화를 겪은 한국 사회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요. 민주화를 향한 뜨거운 열망이 어떻게 미술에 영향을 주고 있는지, 또 실험미술, 수묵화, 민중미술, 여성미술 등을 중심으로 다양한 담론이 확산되면서 세계적으로 도약 발전하는 시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234 전시실에서 열리고 있는 수평의 축 전시는요, 국립미술관에서 소정하고 있는 국제미술 작품을 중심으로 구성하고 있는 기획 전시입니다. 르네상스 이후부터 근대로 이어지는 동안 예술적으로 재현되어 온 자연이라는 주제를 동시대적 관점에서 재해석해보고자 기획된 전시라고 하는데요. 오랜 동안 종교와 인간 중심적 주제들에 의해 부각되지 못했던 자연이라는 주제는 17세기가 돼서야 풍경화라는 독자적인 장르가 확립되면서 예술가들에 의해 다뤄지게 되는데요. 이 수평의 축 전시에서는 풍경화 이후에 지속적으로 변화해온 자연에 대한 예술적 접근 방식을 보여주고 있고, 이것은 현대미술의 미학적 실험을 거쳐서 생성되는 재해석뿐만 아니라 자연과 인간의 관계, 그리고 사회와 개인, 또 역사를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이 전시 역시 3개의 주제로 나눠 전시되고 있는데요. 제1부 전체 섹션에서는 자연의 부분적 재현을 통해서 삶 자체에 대한 통찰을 다루는 작품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자연의 일부로서 인간의 한계, 그리고 공생관계를 통해서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에 대한 자각을 다루고 있습니다. 제2부 현상의 부피 섹션에서는요, 자연현상에 대한 탐구와 이것을 시각화한 작품들로 구성되어 있고, 부피가 없는 비물질적이고 일시적인 요소들을 다른 감각으로 경험하게 하도록 해서 자연에 대한 새로운 인지를 환기시키고 있습니다. 제3부 장소의 이면 섹션에서는 하나의 장소를 담은 풍경의 이면에서 벌어지는 현재 진행형의 역설과 미래, 그리고 고찰을 담은 작품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쉬어가는 시기에 한국 예술계의 과거와 현재를 살펴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서양 현대미술에서 바라보는 자연과 풍경이라는 주제에 대해 함께 생각해보고 공감해볼 수 있는 좋은 기회를 가질 수 있는 아주 의미 있는 전시들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시의 이야기 말고 이곳과 이 건물 이야기도 좀 해볼까 하는데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도시라는 공간은 많은 사람이 사는 만큼 또 각각의 건물들이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산업과 문화가 변화하면서 이런 건물들의 기능 역시 그에 따라서 수시로 바뀌게 되는데요. 때와 장소에 따라서 기능이 완전히 변화하거나 또는 그 기능 자체가 필요 없어지는 경우도 생기게 됩니다. 이럴 때마다 도시는 선택을 하게 되는데, 건물을 부수고 필요한 기능에 따라 새로 만들 것인지, 아니면 기존의 공간을 유기적으로 변화시키면서 새로운 기능을 받아들일 것인가 말이죠. 그런데 한국 사회는 좀 달랐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산업화 시대를 거치면서 서구 문화를 무차별적으로 도입했던 한국 사회는 수백 년 이어져 왔던 전통적인 우리 문화를 구시대적 몰같이로 몰아세우면서 거의 대부분의 문화유산을 없애버렸고 새로 도입한 신문물들로 온통 뒤덮어버렸던 것이었죠. 이런 기능을 담고 있었던 건물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였는데 특히 일제강점기 시절 만들어진 건축물에 대해서는 치욕의 역사라고 해서 아예 싸그리 없애버리던 시절도 있었으니까 말이죠. 그러던 우리가 문화유산의 가치와 소중함을 깨닫게 된 것은 그리 오래되지 않은 일인데요. 여기 이곳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곳은 경복궁 바로 옆이고 청와대가 가까운 거리라는 장소성처럼 조선시대에는 왕권 정치의 독주를 방지하고 통치 균형을 유지하던 사관원, 그리고 학문과 정치의 중심 역할을 했던 왕실도서관인 규장각, 또 그 후에는 국왕의 친인척 사무를 관장하는 종친부가 자리 잡고 있었던 터였을 뿐만 아니고요. 건축가 박길용이 설계한 건물로 경성의학 전문학교 부속의원으로 쓰였고 해방 후에는 서울의대 제2부속병원 등으로 사용되어 왔으며 군사정권을 거치면서 1971년부터 2008년까지 37년간 특무부대, 방첩부대, 국군보안사령부, 국군기무사령부로 이름을 바꿔가면서 이 공간을 사용해 왔었습니다. 국립현대미술관은 1986년 아시안게임을 계기로 덕수궁에서 경기도 과천으로 이전한 뒤에 대중의 접근성이 어렵다는 것에 대한 논의가 계속 지속되어 왔었는데요. 이 기무사가 이전되면서 소멸된 기능과 미술관이 밀접되어 있는 장소성을 고려해서 이 소격동터에 새롭게 공간을 마련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건물의 역사성과 장소성을 고려하는 문화계의 변화에 힘입어서 1929년 설계된 건물을 최대한 리노베이션하는 것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다만 건물이라는 것이 기능에 따라서 필요로 하는 내부 구조와 형태가 모두 다른데요. 특히 등록문화재 375호로 지정되어 있는 이 건물은 외관과 내부 인테리어의 상당 부분을 유지해야 하는 조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일부분만 리모델링하고 나머지 대부분의 공간은 기존 시설을 철거하고 새로운 시설을 끼워 넣어 조성하게 됩니다. 이곳 메인 출입구로 들어서면 다중이 이용하는 미술관답지 않게 층고가 낮고 어둡고 조금 답답하다는 생각이 들게 되는 이유가 이 건물이 바로 그런 히스토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1981년 기무사 부지 안에 테니스장을 설치한 공사 때 종친부 건물이 정독도서관에서 다시 이곳으로 제자리를 찾게 되었지만 국립현대미술관이 들어서면서는 그 상징성과 성격이 달라서 소위 컨텍스트라고 불리는 건물들의 연계성을 찾기 어려운 부분이 발생하게 된 것도 그런 이유에서입니다. 그래서 이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을 이곳에 설계하고 만드는 과정에서 몇 가지 명확한 성격을 규정하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장소적으로 경복궁과 북촌의 바로 옆이라는 역사성과 공간적 맥락을 유지하기 위해서 미술관 특유의 특출나게 부각되어 보이는 랜드마크적인 성격을 버렸다는 것이고, 민주화를 거치면서 성장된 시민의식을 고려해 반영하고 더불어 주변 환경과 어울리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 건물로 기능을 나누면서 시민이 자유롭게 드나드는 열린 미술관으로 설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술관의 마당들은 야외 설치미술 전시공간 및 공연 장소임과 동시에 관람객과 시민들의 휴식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해서 현대미술이라는 문화적 경험이 시민들에게 특별한 경험이 아닌 삶의 활력소가 되도록 유도했다고 합니다. 시대가 변하는 만큼 그런 모든 다양성을 고려할 수 있게 되었고, 또 그만큼 우리 사회가 성숙되었다는 것을 이 미술관 이곳저곳을 거닐고 살펴보면서 발견할 수 있게 돼서 기분 좋은 미소를 지을 수 있었습니다. 좋습니다. 오늘은 서울 소곡동에 위치해 있는 국립현대미술관의 역사와 그 전시를 살펴봤습니다.
이번 주는 가족들 손 꼭 붙잡고, 아니 생활 속 거리두기 유지하시면서 이런 재미난 이야기들 가진 미술관 나들이 한번 계획해 보시는 것도 어떨까 싶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또 재미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해 주세요.